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타임의 이수연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 때문에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테이퍼링과 관련된 변동성은 있겠지만 앞으로 내년까지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간밤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면서 시장 주도한 건데요. 나스닥은 1.4% 상승 마감 성공했고 다우존스는 0.5%대 마감했습니다. 또 간밤에 4천만 원을 깨고 내려가서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금 20% 넘게 반등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가 다시 한번 높아졌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 조정 때 나타나는 저가 매수가 올해 들어서는 유난히 강하다는 분석인데 오늘 이런 이슈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전략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 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의 투자 작전 첫 번째로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 만나볼 텐데요. 지난주 주말 마무리된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앞으로 수혜를 톡톡히 받아낼 섹터 분석해드립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요. RF 머티리얼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5G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렸는데 이 5G 섹터 중에서도 RF 머티리얼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에서는 약세장을 들썩인 원전 우주항공주라는 주제로 전일 급등했던 원전주와 우주항공주가 약세장 속에서 단연 돋보였는데 관련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인데 전일 우리 시장이 좀 약세장을 보였다가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의 상승을 해줘서 오늘 우리 시장도 매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희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고 갈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는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찾기입니다. 이 반도체나 배터리는 전일 기대와는 다르게 좀 조정을 받았고 백신 관련주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원전주나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유난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수혜가 예상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지금 보다 보니까 조금 뒤에 앵커님께서 하실 이슈가 이쪽이네요. 미사일 관련된 위성, 항공우주 이쪽이다 보니까 네네네. 네, 눈치가 빠르죠. 네, 빠르시네요. 겹칠 수가 있을까봐 저는 그냥 빠르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앵커님이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충 할게요. 네.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이슈는 약간 재료 노출 관점 쪽에서 좀 더딘 상황들이고요. 반대로는 오히려 쪽까지 성과를 냈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그러니까 즉 잘 알려진 어느 정도 알려진 재료는 호재가 아니다라는 시장의 논리를 또 그대로 반영된 측면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려진 거 말고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에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미사일 관련된 자주국방에 관련된 얘기들이 한 걸음 더 나갔다라고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아침에 나왔던 뉴스를 보다 보면은 미국의 국방장관은 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쪽에서도 약간 엇박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도 국방장관보단 대통령이 더 중요하겠죠. 만나서 정상회담 했는데 아직까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방장관이 더 일을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관련된 흐름들로 봤었을 때 일단 미사일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저희 한국이 미사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약간
단거리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한미 관련된 군사 협약에 따른 부분들이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더 800km 정도 되는 미사일 개발을 계속 두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800km만 딱 자로 잰 듯이 여기까지 할 거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벌써 어떤 능력은 1000km에서 3000km, 즉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중거리 미사일 제작 기술은 거의 확보가 돼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타이밍만 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제적인 또 국가 간의 협약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슈가 마무리됐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액션에 들어갈 준비는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와 함께 이제 국방 과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바로 적용할 준비가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방산 업체들이 그럼 이를 통해서 자주 국방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번에 이스라엘 아이언돔이죠. 이와 관련돼서 하마스에서 미사일 날라오니까 바로 요격 체제가 드르륵 됐다라고 하게 되면 새 어떤 글로벌 전반적인 국가들 쪽에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을 거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단거리냐 중장거리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어떤 기술력이 입증되는 분야 쪽에서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된 어떤 수출과 관련된 쪽을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아마 지금 포인트는 일단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살짝 눈여겨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미국의 눈치는 계속 보긴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쪽에서 또 하나 이제 그 미사일 관련된 주소 쪽에서 발사체 유도 체계, 뭐 탐재 장비, 탐색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섹터 쪽에서도 같이 이제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방산 4사,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한화 시스템, 즉 한화가 두 개네요. 네, 한화 쪽은 거의 방산 예전에 화약 만들던 쪽에서 이제 계속 커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나오는 실적과 관련된 쪽을 생각했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 그래도 한 10배, PR 10배 초반대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회사들이 좀 더 관심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그만큼 방산업체 쪽엔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쪽의 부분들도 이제 발사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 제한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체 같은 경우도 같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대표적인 회사들 방산 3사죠. 여기서는 한국항공우주는 약간 좀 제외된 느낌인데 아무래도 어떤 보잉이나 관련된 부품 쪽에 좀 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위성 사업 쪽에 강점 있는 회사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원전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쪽은 약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 쪽에서는 이번 정부 들면서 터부시 됐죠. 원전 얘기하지 마라. 탈원전이다. 한쪽에 대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된 종목들이나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 흐름을 더 이상 이제 매출의 확대 기회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원전도 친환경이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원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세계 원자력 협회가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나눠주듯이 지금 언급을 할 정도다. 특히 원전을 통해서 또 발생되는 전기와 함께 이어지는 부분들을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일련의 방식들 이쪽을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 쪽에서 거기서도 그 화석 연료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레인 수소겠죠. 근데 원전 쪽은 그린 수소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전의 강국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또 미국도 국책 과제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또 소형 원전도 얘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이런 원전도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 쪽에서 관련된
국내에서 업체들을 봤더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원전하게 되면 손가락에 꼽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이 기술력을 좀 썩히는 게 아깝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 쪽에서 관련된 회사들을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한전기술과 같이 움직이는 한국전력과 같이 움직이는 한전기술 또 한전 KPS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그렇게 크게 급하게 하락하지 않고 꾸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 정책인데도 이렇게 실적 나쁘지 않네 이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원전의 트렌드의 부각 속에서 다시 주가는 좀 강하게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원전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움직이고 또 어떤 중동이나 뭐 어떤 다른 국가들 쪽에 진입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와 함께 좀 더 뇌피셜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 정부는 탈원전 다음 이게 대선이 내년 초죠. 내년 상반기에 이어지는데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또 다른 대선 주자가 또 원전 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분위기가 또 싹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서 어제 움직였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 눈길이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사업의 방향성이 정책과 함께 바뀔 가능성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좀 약간 복잡했죠.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지분들 팔고 자산들 팔고 하는 상황 쪽에서 이 보유하고 있던 이제 두산인프라코아와의 어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을 분할하고 거기서 또 두산인프라코아를 분할해서 합병을 하는 과정 쪽에서 아마 두산인프라코아가 한 69%가 또 전환돼서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을 보유를 하면서 두산인프라코아의 주식도 들어오고 또 남는 두산중공업이 또 원전 관련된 쪽에 변화까지 이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시장은 반응했는데 단기적으로 좀 오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향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래도 원전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유지보수의 강자 한전 KPS가 실적 꾸준한 속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기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해 주신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한화나 LIG 넥스원, 한전 KPS 등등 많은 종목 언급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두 번째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패션 대장주 왕의 귀환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키워드는 패션 대장주 FNF와도 강세가 좀 깊어 보이는데 인적 분할후에 재상장한 FNF의 주가가 이틀 동안 10만 원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류업계에 대한 매출도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이 관련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좀 주목받고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게 봅니다. 주가가 잘 가는데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FNF가 앵커님 무슨 약자인지 모르시죠? 네, 모르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요즘에 플라이 앤 플라이라고 합니다. 그냥 날아간다. 그런 쪽에서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런 변화가 나오면서 지금 실적 괜찮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의류주가 브랜드력이라고 그러죠. 갖고 있는 브랜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알아주는 먹어주는 브랜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를 어떤 실적으로 끌어낸다는 관점들이고 그와 함께 또 재무 안정성도 괜찮다라는 부분들인데 특히 어제 나왔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중국 시장 확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필라홀딩스에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비해서 4배 이상 빠른 수준인데 영업이익률도 좋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밖에 없네요. LG생활건강 한 16%대, 근데 FNF는 19%대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쪽은 재고자산 회전율 같습니다. 즉 의류업체는 물론 다른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영향력이 큰 게 의류의 재고가 쌓이고
그가 잘 안 팔려서 재고가 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큰 압박으로 돌아오죠. 과거에 의류업체들이 망했던 그리고 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흐름들이 그 매출이 제대로 회전이 되지 않고 재고가 계속 쌓였을 때 나오는 부담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업체를 분석할 때는 이 부분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양호하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를 비슷한 종목들이 없나라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매출 채권의 회전율, 그러니까 매출이 꾸준하게 이런 회전율이 높은 종목이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재고자산 회전율도 높은 흐름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의류업체 쪽에서는 좋은데 그래서 몇몇 업체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크게 그래도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가 크리스 FNC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과거에는 잭앤질이라고 하는 캐주얼 브랜드에서 많이 바뀌었죠. 골프 의류 관련된 팬텀, 핑, 마스터버니라고 하는 쪽,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네, 이런 쪽에서 골프 쪽에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강하게 나오면서 작년 실적도 상당히 좋았죠. 한 30% 이상 증가하면서 거의 5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는데 다른 의류업체들이 고생할 때 골프의 붐과 함께 코로나19 수혜도 살짝 있겠는데 그렇다고 코로나19가 많이 꺾인다고 해서 골프장 안 가실 분들이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과 관련된 쪽의 동향들은 작년 순익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1배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또 하나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면 이 회사가 대주주가 80만 주 정도 팔았다고 얘기를 하죠. 젠백스 링크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오버행 관련된 쪽에 부담을 키웠는데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한 50만 주 넘게 기관이 한 20만 주 넘게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매물화돼서 나오게 되면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살짝 고점에서 커졌지만 크게 외국인들의 변화가 매도가 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다시 실적 성장성과 함께 돌아가는데 무게를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FNF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특히 지금 기준에서 SJ그룹 칸골이라든가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이런 변화가 이끌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브랜드를 갖고 있는 힘이 실적과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FNF의 MLB, FNF의 디스커버리 따라가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는 종목 계속 꾸준하게 추적하고 실적 동향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FNF 강세 속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크리스 FNC나 더네이처 홀딩스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강세가 펼쳐질 수 있어도 실적은 꼭 체크를 하자. 이런 부분들 챙겨드렸으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자 시장에서 앞으로 유통주가 좀 강할지 궁금한데 정거래일에서는 좀 유통주가 강했는데 오늘도 이런 의류 사업이나 유통주들 좀 돋보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장 작년과 관련된 쪽으로 같이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최근에 강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시장도 그에 맞춰서 특히 IT 기술주도 같이 훨훨 날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강했을 때 저희가 항상 나왔던 게 전강 후약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감 때 욕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도 그렇게 나오는지 장 초반에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수급이겠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가 될지 오늘은 다른 애가 될지는 일단 수급 동향들 적어도 한 1시간 30분 1시간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유가는 여전히 또 다시 반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들은 계속 높아지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또 원자재 가격들도 반등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IT 쪽보다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우세한 쪽으로 나오지 않나라는 관점들인데 또 어제 보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 또 목표가는 다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럴 거면 짐작하지 왜 이제 와서 주가가 힘없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런 흐름들 쪽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조선주 1분기 수주 좋았다. 그리고 또 건설이나 건자재 쪽도 여전히 기대감이 키우는 뉴스가 많다 보니까 살짝 지금 분위기는 계속 경기 민감 섹터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IT 관련된 반도체 쪽부터 이런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의 어떤 바탕이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수급들이 계속 확보가 되는지 오늘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관점 쪽에서 너무 무리해서 시장을 쫓아다니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없으면 일단 어느 정도 현금 갖고 관망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색깔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색깔을 확인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자라는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섭게 쏟아지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죠. 이런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진짜 보석일지 감별해드립니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저희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좀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이 가지고 오신 리포트들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RF 머트리얼즈입니다. 이번 주 5G 섹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모회사 RFHC와의 실적 개선은 물론 신사업의 향연, 성장 보따리가 가득 찼다라는 표현과 함께 바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리포트에 대한 자세한 작전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5G 통신 업종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G와 관련한 장비 섹터를 보고 있는데요. 결국엔 오르지 않은 업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섹터가 5G 그리고 통신 장비 쪽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마지막 섹터로 5G를 보았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업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RF 머트리얼즈입니다. 가득 찬 성장 보따리라는 제목의 신한금융투자에서 5월 11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이 섹터 안에서 유망한 기업이나 양질의 리포트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RF 머트리얼즈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RF 머트리얼즈는 이제 모회사 RFIC와 함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광통신용 패키지 그리고 국내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RF 통신 그리고 광통신이라고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저용 패키지도 있습니다. 또 군수용 적외선 센서용 패키지도 있어서 결국엔 이제 통신용 그리고 레이저용 그리고 군사용 패키지 세 가지로 좀 나눠볼 텐데 이 통신용 패키지에서 매출이 90%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은 모회사 RFHIC와 시너지가 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영업이익과 매출액, 각각 매출액은 154%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3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 RFHIC의 GaN,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 단독 공급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G용 패키지는 개발이 마무리 단계인데 삼성의 최종 승인 후 이제 납품이 시작되면 실적 개선에 있어서 탄력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용, 산업용,
레이저 관련된 모듈과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 의료 분야 패키지뿐만 아니라 산업용 모듈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독일 그리고 국내 회사의 레이저 관련된 모듈과 패키지를 납품 중이다. 그리고 납품이 계획 중인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2023년까지 연매출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레이저 모듈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차와 전기차용 파워 모듈 히팅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전기 모터와 직류 교류를 서로 전환해주는 전력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력 변환 장치에서 다량의 열이 좀 방출된다라고 합니다. 이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히팅 싱크라고 하는 소재로 제작된 스페이서 부품이 이제 반도체 기판 하단에 깔리게 되는데, 이 히팅 싱크가 직접적으로 열 접촉을 통해서 다른 물체의 열을 빼앗아 오는, 열을 흡수하고 발산하는 소재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현재 샘플 제작,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이후에 양산, 검증이 좀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LG전자 쪽으로는 제품에 적용을 해서 양산 가능성 적극 검토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분기 보고서에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았을 때 성공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맞춰졌을 때 2차 벤더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해야 할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전력 반도체를 조금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으로까지도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합물 반도체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반도체 패키지를 RF 머티리얼즈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 화합물 반도체는 내일 예고편으로 RF HIC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는 통신, 레저, 군수 사업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통신용 패키지의 경우 5G 그리고 6G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HIC가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인데, 설립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좀 불러놓은 상황이죠. 그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조금 더 양산을 극대화시킨다면 이 자회사인 RF 머티리얼즈가 이 부분을 단독 할 수 있다라는 공급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RF 머티리얼즈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패키지 소재 회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적층 세라믹 기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히팅 싱크 소재 기술, 이 두 가지를 이 회사의 쌍두마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층 세라믹 제조 기술을 위해 모든 설비를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화 갈륨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오늘 그리고 내일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5G 소형 기지국, 통신용 패키지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이 질화 갈륨에 대한 부분들, 현재 3G, 4G에서 5G, 6G로 넘어갈 때에는 조금 더 전력 반도체라고 부르는 게 저전력, 소비 전력이 낮은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 통신망을 구축하고 반도체 기판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 제조사 중에서는 적층 세라믹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본 업체들이 주로 독과점 하고 있던 그런 기술들을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조금 국산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히팅 시크는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키는 건데, 결국엔 이 전력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에도 히팅 시크가 같이
접목시킬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향후 통신 이외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한 패키지 활용처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반도체까지 패키지가 확장될 경우에는 종합 패키지 회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는 이 RF 머티리얼즈였는데요. RFHIC와 RF 머티리얼즈 이 양사의 시너지 효과가 조금 더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바닥 구간을 3장 이후에 지금 3, 4, 5, 6, 7, 8, 9, 10개월, 12개월 거의 1년여 동안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IPO,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통계적으로 70% 이상의 기업들이 6개월 이상의 조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상승을 좀 주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RF 머티리얼즈에서도 조금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1년여 동안 쉰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는지 지난해 연말부터 그리고 2월 2일까지 조금 급격한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세선을 하나 그어본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추세선에 맞춰서 따박따박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현 구간에서 이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고 저가, 차트상 구간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좀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저점으로 본다면 29,500원 또는 29,000원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접근을 하시더라도 기술적으로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RF 머티리얼즈를 보고 계신다면 이 부분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본다면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는 29,000원과 29,500원 언저리와 가장 가까운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분들을 보시면 21년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 매출액은 올해 156% 그리고 내년에도 58% 그리고 23년에도 16%, 올해를 흑자 전환의 해로 보시고 내년부터 111%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도 흑자 전환을 하고 22년도가 폭발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차트를 제가 RF 머티리얼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누누이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 먹거리죠.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가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는 첫 번째로 RFHIC 모회사와의 시너지인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적층 세라믹 기술과 그리고 히팅 싱크 소재 기술에 대한 부분들 특허와 장비 설비가 모두 다 갖춘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 앞으로 오르지 않은 섹터가 어디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통신 장비 업종이 아닐까 그러면 통신 장비 업종 중에서는 어느 부분들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RF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내일 제가 스튜디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RFHIC까지도 한번 폭넓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에 뒤졌던 부분으로 5G와 6G 그리고 양자 기술, 보안 기술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뉴스에 출고될 전망이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살펴보시고 너무 고점에 따라갈 섹터보다는 오르지 않은 섹터를 좀 보시자 하는 취지로 통신 장비 업종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와 클립 영상들 확인하고 싶으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토의도 하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RF 머티리얼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지 않은 업종이라 함은 앞으로 오를 일이 많다는 뜻으로도 분석이 되는데 RF 머티리얼즈 지금 차트상으로도 저위험군에 속해 있고 또 이번 연도 실적 전망도 매우 기대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허반석 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주현의 고수익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 주유소에서 방송되는 이주현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개장 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리뷰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장 개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 어떤 특징 주주를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가 알아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부터 만나보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합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만나보시죠. 이주연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이 14%, 삼익TH가 10%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도달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현대코퍼레이션 각각 편입 날짜 4월 26일 그리고 5월 3일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현재 약 수익을 보고 있고 현대코퍼레이션은 약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안랩 가장 최근에 편입됐는데요. 수익률 0.45% 생겨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유소 포트 지금 만나보고 왔고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도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주연 전문위원이 언급하신 광주 신세계가 전거래일에 6% 급등하면서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유통 관련주들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 광주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통 관련주들도 현재 시장에서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주가 항상 목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충분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사야겠죠. 일단 보시는 것처럼 25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 부근에 이런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5만 원까지는 제 생각에 무난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오더라도 25만 원까지 오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 시장에 보면 저평가된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를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섹터의 상승 흐름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시중에 있는 자금들의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소외를 좀 봤던 그런 부분들이 컸었어요. 특히나 이제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2017년 대세 상승장에도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 하락을 좀 많이 가져갔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보시면 이제 월봉입니다. 거의 바닥권을 찍고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 트렌드를 이제 벗겨놓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유통 관련주들 백화점이라든지 소매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을 우리가 끝내고 다시 사람들이 정상화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매매적인 아이디어가 붙으면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그 가치를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다면 결국 오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화점 관련주들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들 내에서 지금 시장의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역대급 유동성 상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큰 이렇게 좀 많이 보유한 기업들일수록 그 가치가 좀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인데, 뭐 신세계라든지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백화점 그리고 또 버스 터미널의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이 보면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에 있는 노른자 땅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그 땅을 팔지는 않겠지만, 뭐 매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자산 버블이 올 때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부각이 되면서 자산주들이 아마 최후에는 좀 크게 오르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은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자기 가치를 조금씩 찾아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광주 신세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 35%에서 4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종목 있긴 한데 이렇게 또 저평가되어 있고 싼 종목들은 잘 없기 때문에 관점으로 또 적인 부분으로 또 접근을 해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거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크게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신다 생각하고 가져가신다면요, 25만 원 뭐 저항권까지 충분히 갈 거고, 그리고 주유소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 종목의 목표가는 뭐 35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40만 원은 사실 넘어가야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전고점 부근 생각을 해서 한 35만 원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천천히 내릴 때 사시면 되겠죠. 어차피 올라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종목이다. 그리고 소비주들, 그리고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유통주들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 다른 종목들은 잘 모르겠어요. 꽤나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굉장히 큰 대형주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탄력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관점이고요. 광주 신세계 뭐 시총 이제 3,200억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뭐 완전 가볍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대형 유통주들 비해서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 탄력도 좀 더 가파르게 나와주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뭐 지금 어지러운 장에 좀 안전하고 좋은 종목을 저점권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주 신세계는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평가된 종목이고 지금도 적정 주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거래일에서 아무래도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는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섹터가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지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약세장 속에서도 원전주와 우주항공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놓고 딱 본다고 하면, 사실 기존의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외교적으로 얘기하는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그런 이슈들이 대부분 다 나와졌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나올 때는 딱히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이번에 한미 정상에서 뭔가 새롭게 좀 서프라이즈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켓을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주로 또 발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좀 열렸다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이제 할 수 없었던 사업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될 수 있는 부분이겠거니와,
앞으로 그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좀 경쟁을 해나갈 수 있는 또 그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갭상승 출발해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뭐 어제 장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윗골을 달고 밀려 내려온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는 보통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갭 상승 출발하고 좀 눌림이 많이 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재료 소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도세가 꽤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추로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LIG, 넥스원 그리고 지금 보면 뭐 한국 우주항공이라든지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즈도 있고요. 보면 이제 좀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이렇게 좀 밀린 부분도 있고 갭이 많이 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목들 여러분들 아침부터 시가 상승 출발한다면 단기적으로 또 반짝하는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보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공략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어제 갭이 떴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 구간을 노리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 이슈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드렸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잔류하는 황사와 국내외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공기가 나쁘겠습니다. 특히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까지 내립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로 오겠고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양은 중부에 5에서 30,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는데요. 양이 많진 않지만 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면서 서늘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 22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비가 내리면서 서늘해지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19도로 어제와 비교해 6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오는 북부 지역은 선선, 그 외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광주는 22도, 부산은 25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라도와 경남, 제주에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치겠고요. 금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